개유일주, 개수일간이다. 이제 제가 항상 월별로 나누어서 일단은 풀죠.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가 돼요. 똑같은 육식 간지, 똑같은 일주라고 해서 성향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래도 기본적인 특성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개수, 음일간이죠. 개수의 기본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 개수는 여성미, 이렇게 보면 돼요. 여성분들은 더 여성스러운 여성미가 있고, 남자는 어때요? 여성미가 있으면 중성성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 개수일간의 남성들은 여성적, 중성적 특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생긴 게 남성스러워도 행동은 여성스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개수, 수지만 토의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정력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정력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합을 먼저 보라고 했죠. 일간과 합. 어떤 것이 있어요? 무토가 있죠. 무게합. 그래서 무게합을 어떻게 해석하냐. 천간의 합은 합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겠죠. 무게합이 될 때는 그래도 합의 해석은 무조건 해라. 그래서 무게합이 있다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남자, 여자 공용으로 보면 이성 배우자 관계에서 나이 차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또한 글로벌한 그런 만남, 결혼,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또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무게합이 될 때는 이성 간의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지에 무엇을 깔았어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합을 했으면 충도 해야죠. 충은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죠. 정계, 충, 이럴 때는 개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국, 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재에 해당이 되죠. 돈,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재성은 돈이다. 금전 관계, 금전의 유동성이 많아요.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와도 나갈 때는 잘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지에 무엇을 깔았어요? 유금, 편인을 깔았어. 편인은 뭐야? 편인성들은 대부분 호기심, 통찰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디어 능력이 좋죠. 그리고 일지에 인성을 깔았다. 특히 편인을 깔았어요. 편인을 깔았다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인성이라는 거는 공부, 그쵸? 문서와 관련이 되고, 또한 육친적으로는 어머니와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공부, 자격증, 연구, 이런 것이죠. 인성이라는 것은 편인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이 유금은 또 하나, 이런 분들은 흐리멍텅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성향들이 많이 있다고. 일단은 비겁, 인성을 지지해서 일간으로 생주하고 있죠. 그쵸? 금생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신약, 신강을 정할 때 신약보다는 신강한 사주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면 되죠. 확률상으로는. 그래서 또 이제 인월부터 한번 쭉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인월이면은 명리학은 제가 절기를 쓴다겠죠. 절기상으로 입춘과 우수, 절기예요. 그러면 이제 입춘이라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입춘 절입식이 양력으로 따지죠. 양력으로 2월 3일에서 2월 4일경 하루씩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때가 돼야 띠가 바뀌고 한 살이 더 먹는 거예요, 명리에서는. 근데 인월이면 이제 봄인데 목 기운이 이제 형성이 될 때예요. 생지죠, 인목이라는 것은. 근데 상관을 깔고 있다. 상관 폐인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입력과 출력, 언변, 입력, 출력이 잘 돼요. 그래서 두뇌가 총명하죠. 그래서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월지와 일지가 뭐예요? 인유, 원진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볼 때 일지, 월지를 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유, 원진을 짜고 있다. 원진과 기문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다소 예민하면서도 그 대신 집중력, 감각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에는 제가 원진을 짜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사이가 그닥 썩 좋지 않다.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는 좋아요. 이게 두뇌 잔머리 이런 것이, 잔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머리 회전 능력 이런 것이 순발력이, 머리에서 나오는 순발력이 몸으로 뛰는 순발력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자기의 기질, 성향, 장점, 자기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격을 잡는데, 제가 이제 생지의 여기는 무토는 읽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의미가 없다. 거푸집과 같다. 그래서 이제 중기의 병화와 그 다음에 본기의 간목이 있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격이든지 또 뭐가 있어요? 정제격이든지. 상관 생제가 잘 되고 있죠. 이 지장간에서 목생화, 간목이 병화에게 목생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 생제 기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금의 경금, 금은 보지는 않아요. 금은 이제 경금이 아니고 이 왕지는 순수하게 음의 금, 신금의 기운으로 제가 돼 있다고 그랬죠. 옛날 지장간을 보고 그대로 해석하면은 엇나가요. 그래서 일단은 왕지는 음이잖아요. 전부 다 좌우묘가. 그래서 음의 기운이다. 그냥 금의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다소 옆에서 편인이 상관을 제어해요. 금, 금하고 화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성이 튼튼하지는 않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건 백발백중 상관격이고, 또 하나 천간의 중기에 병화가 떠 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제격이죠. 그런데 월간에 떠 있다. 그러면 상관 생제격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기질이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돈 벌고 움직이고, 이 사람은 활동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국에서 화가 없어, 상관격이야. 상관은 무엇을 기다려요? 운에서 정관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지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관, 정관 이렇게 되면 관이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화가 원국에서 화가 여기 한쪽에만 있다. 그러면 상관, 정관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업, 직장, 그쵸? 여성분들한테는 뭐예요? 이성, 남편에 해당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하기가 약간 힘든 사주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상관은 뭐예요? 식상이라는 것은 돈의 마중물이죠. 그래서 반대로 옆에 재성이 있어, 화가 있어. 여기에 지지에 사화나 오화나 다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상관 생재, 식상 생재가 되면은 구조가 나쁘지 않다고 했죠. 이런 이제 특징을 띠고 있고, 기본적으로 월지의 본기에 힘이 강하죠. 그래서 상관이에요. 목상관인데 올해 뭐예요? 상관 생재가 되죠. 그리고 천간의 을목이 지지의 사화에게 목생화해서 화국, 재성, 이게 힘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관 생재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활동, 일, 돈, 금전적인 거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묘월이에요.
경칩과 춘분 두 절기죠. 봄의 한 절정이에요. 한 가운데예요, 왕지는. 근데 특징이 있죠. 여기에서 식신, 월지가 식신이에요. 그럼 이건 대부분 식신격일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식신이 뭐예요? 충을 당하면 격이 깨지는 거예요, 격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파격이라겠죠? 파격은 굉장히 인생에서도 내가 이것을 활용해 먹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뭐 때문에? 이 유금 때문에 일지와 월지가 묘유충을 당하고 있죠. 이거는 부부관계에서도 궁합을 볼 때 깨지는 궁합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묘유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은 금이잖아요, 유금은. 묘는 뭐예요? 이건 나무예요. 물질이에요. 이 원석, 금, 보석, 나무 이런 것들은 물질이잖아요. 물질과 충돌해 몸이 다친단 말이야. 그래서 일지에 이 유금을 깔아도 이게 옆에서 충을 당하면 몸이 약할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사고, 수술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관절, 디스크 질환 이런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천간은 뭐 식상, 생재 이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지의 기운이 강하죠. 묘예요. 이것도 식신, 생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활동, 직업, 돈 벌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일지의 유금이 하나밖에 없고 약한 관계가 됐다. 화극금할 확률이 많죠. 양과 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을 안 하는 게 아니라겠죠. 같은 양끼리 극을 할 때는 극이 더 세게 작용을 하죠. 극을 세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양이 서로 다르면은 극이 약해져요. 그래도 극은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진월로 가볼까? 진월은 뭐예요? 정관을 깔고 있어요. 관인상생 아주 좋죠? 관인상생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진토는 뭐예요? 수고죠? 물에 참고 고지란 말이야. 진토는 뭐예요? 아주 기름지고 촉촉한 그런 땅이죠. 대지예요.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유금은 순수한 금으로 돼 있잖아요. 금생수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생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또 진유 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신 강한 사람은 이 관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일간이 신 약하거나 중화가 된 사주는 관인상생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보다는 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직장 이런 거 또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뭐 공부 이런 쪽하고 관련이 많이 있겠죠.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이지신에서는 용을 뜻하죠. 진이. 그래서 제가 항상 용, 이무기, 진이 있잖아요. 이게 사주 구성이 좋으면은 이건 용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사주 구성이 칙칙하고 구성이 안 좋으면 이무기가 된다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진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종교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할 확률이 많다. 그리고 또 특징이 유금을 깔잖아요. 일지에. 이런 사람들은 치밀한 성향, 아주 완벽주의적 성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름 이제 화국이죠. 사오미월이에요. 그래서 사화는 뭐예요? 여름의 시작. 이파와 소만 두 절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극인 이렇게 됐죠. 근데 사유 축이 빠졌죠. 근데 사유 합이 잘 돼요. 다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화극금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 강하다. 내 사주에 금수가 많아.
그러면 이 사주 구성은 아주 좋은 거예요. 금수가 많을 때는 제어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또 보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 또 정제가 또 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일간이 금수가 적어서 신약한 사주는 화가 귀합이 되죠. 그럴 때에는 이것이 다쳐요, 인성이. 그래서 다소 불리하고, 신 강하면은 뭐 상관없겠죠. 아주 좋죠. 근데 이제 사화가 두 개가 합세하면 병존이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화 병조는 뭐예요? 광역 역마죠.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 금이 오히려 다칠 수 있다. 금이라는 것은 육친적으로 엄마, 문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직장 문제 이런 것도 또한 인성, 문서도 직장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문서, 직장, 문서에 대한 계약 만료 이런 것도 이제 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뭐야? 편제지? 이거는 정제, 편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편제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참 좋은 사주 구조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월간이 간목이다. 그러면 가보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제가 되죠? 상관생제.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운을 떠나서 항상 사회적으로 일하고 활동하고 좋은 구조예요. 대부분 돈이 들어오고 돈을 버는 사주들은 식상생제, 상관생제 이게 돼 있는 사주 구성이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사주는 아주 사주 구성이 나쁜 사주 구성은 아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화극금이 잘 돼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들은 사주 구성이 안 좋다겠죠. 근데 내 일간이 신약한데 올해 화가 또 합세를 내서 금을 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 대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면 되고, 돈. 제가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고 오행이 균형이 안 맞으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많아진다는 건 돈에 문제가 생기겠죠. 돈, 아버지,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예요? 이성, 배우자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의 마지막 2월이에요. 이게 토는 뭐라겠어요? 제가 잡스러워요. 잡기월이라겠잖아요. 이 토들은 간절기, 환절기 이러죠. 계절로는 간절기, 환절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예요? 관인상생이야.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거의 8, 90%는 이런 분들은 직장 이런 게 더 어울린다. 사업보다는. 그리고 사주 구성이 기본적으로 관인상생이 되고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 관인상생 되는 분들이 출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승진이 대체적으로 남보다 빠르다. 이렇게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관이 되고 있죠. 관성이 또 인성으로 밀고 금생수 이렇게 순환 구조는 좋은데 나머지 이제 궁의가 없잖아요. 없는 것을 이거 100%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 오행만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도 이 사주에서 월지는 전체 사주 명주 명식에서 약 한 30% 정도의 3분의 1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강해요. 그래서 월을 집어넣어서 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계절별로 풀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생관, 그 다음에 관이 인성으로 밀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일간으로 힘을 보태죠. 그래서 순환 구조가 서로 충극이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지만 그게 다 좋고 나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충이라는 것이 충돌을 한다. 사주에서 태과된 것이죠. 많은 오행을 약한 오행이 와서 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기구신
나쁜 흉신을 충을 때리는 것은 나쁘진 않죠. 그런데 그것을 다 기본적으로 이거 세 개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 잘 봐야 돼요. 금. 이게 개수, 금을 깔고 있죠? 편인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유, 다 금이야. 여기에 금생수 해가지고, 이거는 100% 이 사주는 다른 곳이 뭐가 있든 기본적으로 신강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와야 좋은 경우가 거의 한 7, 80%가 돼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좋죠. 이 강한 인성을, 지지의 인성이 강하죠. 이거는 거의 몇 프로예요? 50%를 차지해요. 이 강한 게 아주 과다하죠. 과다한 인성을 재성이 극제하고 있는 거. 화극금.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나쁘지 않다. 이건 좋다. 올해는 이렇게 보고, 밑에는 뭐예요? 병존이면서 유유자영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정신적으로 약간 신경질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죠. 내가 나를 들들 볶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사주 구조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 이런 정신 건강, 우울증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꼼꼼하고 치밀하겠죠. 이 유금을 2개나 갖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약간 까탈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재성이 오는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신월하고 유월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도 또 다르단 말이야. 사유 뭐예요? 금이죠. 축이 빠졌죠. 근데 월지가 왕지일 때는 삼합 중에 2개만 있어도 합이 잘 돼요. 그래서 사유 금, 이것도 금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천간, 월간이나 시간에 금이 있다, 신금이나 경금이 있을 경우는 이것도 금으로 가요. 들어오는 돈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게 내가 불리해요. 돈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런 것도 오히려 안 좋다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화국이 예를 들어서 강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감은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유리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특히 원국의 동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주 명주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월이에요. 술월 똑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반복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하다 보면 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할지 벌써 머릿속에 싹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잡기월이라겠죠. 잡기, 카멜레온 같아. 환절기, 간절기,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로와 상강이에요. 이제 첫서리가 내리고 차가운 이슬이 내리고 이러는 때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금 하면은 뭐라고 해요? 숙살직이라겠죠. 금이라는 기운은 차가운 물질이에요. 강한 물질이고 날카로운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또 결실의 계절에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주 차가운 기운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기운이에요. 금수. 그런데 다 금수로 돼 있죠? 전부 다 금수.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칼라가 와야 기본적으로 목화가 대부분 좋아요. 이런 사주구조들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래. 나 사주에 금수 엄청 많은데 목화 왔는데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금수가 너무 많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태과된다고 했죠? 많으면. 그런 경우에서 약한 것이 뭐가 와도 안 좋아요. 그런 때는 용신을 잡기가 아주 힘들어요. 용신, 희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주 명식, 사주 구조, 이건 선천적인 거죠. 이 사주 명조, 판이 좋아야 운도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사주 원국이 나쁘면 어떤 운이 와도 안 좋아요. 오히려 없는 게 오면 더 좋다고 하는데, 태과되면은 없는 것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은 그놈이 오히려 다쳐요. 오히려 있는 놈끼리 만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술, 신유술,
그러면 이제 방합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2개만 있으면 준방합, 준방국이냐 그러는데 이 방합은 3개가 나란히 다 있어야 방합이 된다겠죠. 이거는 술은 술이고 금은 금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관인상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상생재가 되든지 관인상생이 되면 대부분 좋다. 이런 분들은 공부, 그 다음에 출세길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 이런 곳, 공부, 연구하는 것 좋아요. 이런 분들 뭐 약사, 의사 뭐 엄청 많겠죠. 뭐 교수도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이 술, 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종교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다. 이 천문성이에요. 술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넘어가서 겨울도 뭐예요? 다 흑백이야. 그쵸? 기본적으로. 월지에 해수를 깔았다. 겁재를 깔았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면 뭐라겠죠? 이 개수일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야. 그런데 천간에 간목이 떠 있다. 여기 이제 월간에는 간목이 있을 수가 없죠. 갑해는 없잖아요. 육식간이 을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뻔하죠. 이제 연간이나 그 다음에 시간에 간목이 떠 있으면 뭐예요? 상관격이에요. 그런데 그럴 확률은 또 적겠죠.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격이라는 것은 잡스러우면 안 된다. 격이 뚜렷해야 돼요. 뭐 이것도 떠 있고 저것도 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잡스러워요. 그거는 파격이라겠죠. 격이라는 것은 하나가 뚜렷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격이 막 복잡해서 격을 한 3개씩 해놓고 뭐 이런 격 뭐 격을 막 나누잖아요. 그런 격들은 좋지가 않아요. 직업도 계속 바뀌고 한쪽 이거 하다가 또 때 되면 저거 하고 내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고 헷갈리기만 한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겁재 성향이죠. 제가 겁재 성향은 뭐라겠어요? 이런 성향들은 자유 전문직에 훨씬 어울려요.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겠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통제받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야. 자기 기본적인 고집, 이런 것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신강하잖아요. 신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신강할 때는 뭐예요? 금수가 강할 때는 어떤 게 좋대요? 목, 화, 토 대부분 이런 것 중에 목, 화, 토 중에서 자기 좋은 운, 용신, 희신, 길신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어떤 것이 좋냐 이렇게 하기가 뭐한 게, 저 봐요. 인성이 있어. 근데 관으로 이 겁재를 칠 수 있을까? 지지에서 오는 토는 겁재를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이 없으면은 토가 좋지만 인성이 일지에 깔고 있으니까 토는 일단 탈락. 그 다음에 목 아니면 화예요. 어떤 게 좋을까? 대부분 조우로 따지면 화도 괜찮겠죠? 그런데 화가 지지에서 올해 사화가 오는데 어떤 현상이에요? 군겁쟁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재성이 한두 개 있어서 좀 튼튼하면 군겁쟁제가 안 돼요. 근데 사주에서 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화가 고립이다. 그런데 이 화 정제가 오면 그때 군겁쟁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 충이 되겠죠? 그쵸? 이거는 직업, 직장 자리예요. 여기에서 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 변동, 이런 직장의 가치관 변화, 변동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돈에 대한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겨울의 한가운데예요. 이때는 대설과 동지, 이 두 절기에 속해요. 겨울의 한가운데야.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자유귀문이네. 야, 이게 귀문은 나쁜 거 아니야? 사람이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자유귀문. 이것은 어때요? 약간 뭐가요?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감, 약간 신경 예민한 사람이에요. 약간. 그 대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들, 집중력은 또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활동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이 좋다겠죠? 이게 기본 고집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좀 무엇인가를 이제 평상시에 명상 이런 거를 하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이렇게 됐을 때 조우용신을 보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런 때 조우용신을 본다. 이거는 이 겨울의 한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화가 와야 좋은 거예요. 화구. 올해부터 사오미 화국이잖아요. 이런 때는 어떤 게 좋아, 그럼? 환경 변화.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 조건, 행복이 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난방이 안 되면 춥잖아요. 들들들들 집만 좋으면 뭐해? 난방이 잘 돼야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주에서 화가 온다. 아, 이제 난방,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가스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죠. 근데 이 해월생과 자월생이 좀 다르죠. 해월생은 아까 잘못하면 돈, 사기, 이거 돈 거래하면 안 돼요. 해월생들은 올해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내 돈이 아니야.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을 써야 될 때예요. 누가 뺏어간단 말이야.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재성이 튼튼하면 괜찮다고 했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군겁쟁제가 되지는 않아요. 쉽게. 이 사화는 화가 아주 강한 거예요. 이 작은 수, 쫄쫄 또랑물 같은 것이 이 화국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때 조우용신을 쓰는 거다. 이건 조우용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운을 이제 대입을 할 때 항상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을 하겠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천간의 기운이 약하대요. 천간은 뭐 다 무시하고, 지지 뭐 뜨거우면 뜨거운 거 먹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천간이 기운이 약해도 오히려 기운이 약한 것이 충국을 받거나 생주를 받으면 이 변화, 변동이 더 많은 게 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해부터는 운이 좋아, 올해부터는 운이 나빠, 그렇게만 보면은 이게 완전 안 돼요. 올해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올해는 어떤 문제를 조심하고 어떤 쪽으로 유리하구나,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풀어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천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지는 그래도 강한 월지 일지가 있어서 대입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천간에는 뭐 개수일간 하나만 있는데 을목하고 개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냥 수생 뭐 이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입이 천간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을을 쌓으니까 목생화 밑에 힘이 화국이 강해진다겠죠. 그래서 이제 지지만 기본적으로 대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추걸이면 뭐예요? 겨울의 마지막, 그쵸? 이런 게 소환과 대안절기예요. 소환추위, 대안추위. 야, 이게 또 잘 봐야 돼. 이 겨울생들은 이 사주 구조가 안 맞으면 아주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 하면은 아주 괜찮아요. 자격증 따고. 근데 이제 추걸이죠? 그러면은 이게 동토예요. 이 토잖아요? 토인데 꽁꽁 언 토야. 이 축토 속에는 뭘로 돼 있어요? 토, 금, 수, 아주 축축하고 차가운 물질로 돼 있다면, 더군다나 월지, 제가 한난 조습 이런 거를 따질 때는 뜨겁고 춥고 한 거는 월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추걸은 엄청 추울 때죠. 소환대한. 그럴 때는 이 추걸은 토가 아니에요. 얼어 있어. 꽁꽁 얼어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와야 돼요? 따뜻한 게 와야 돼요. 사와 오와. 그런데 유축, 사유축 금이죠. 삼합이. 올해 사, 유, 축, 금. 이것은 이제 전체 원국의 천간의 이런 이제 지지의 동태를 봐야 이거 완전 금으로 갈 것이냐 판단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유축
금이죠. 약간 올해는 불리한 형국이에요. 그래도 이 돈이 이제 묶여요. 그래서 돈을, 금전적인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내년에는 조금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 좋고 나쁨을 한쪽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뜨거운 게 와야 이게 좋단 말이에요. 뜨거운 기운이 와줘야 대부분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